네, 현재 시장 칼 같은 분석 나서봐야겠죠. MTNW 다냐 선생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월에 시장 정말 불안할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적금 같은 주식에 집중해라. 이번에 3년 적금형 주식으로 그 당시에 여러 종목들을 꼽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 지금 일단 만기 쪽을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만기 수익률 달성한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중에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성한 것들은 이익 실현을 해서 다시 한번 달성하지 못한 쪽으로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데 지금 보면 이제 저퍼주 맥락에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간 게 KG ETS예요. KG ETS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폐기물 쪽에 대해서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되면서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아울러 저 PBR 맥락에서 봤을 때 한국전력 같은 것들은 최근 상승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국전력 어떤 강한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일단 전력 요금 인상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쪽 전력 설비, 발전 설비 수출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전력 아직도 저평가 메리트는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월에 수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산타랠리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요즘 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1월 바라보고 시장을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저는 산타랠리는 우스갯소리로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5일 날 새벽에 산타클로스가 오셔도 2주간 자가격리 때문에 1월 10초에나 일단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데 그 근거 이면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2,800포인트 간다, 2,900포인트 간다 그런 말들 기대는 충분히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산타랠리는 12월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에 이제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1월 초에 있다. 1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도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보면 현물에 일단 순매도 전환됐죠.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이 순매도였다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업종 대표주,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준비된 표 한번 빅스 표를 볼까요? S&P 500이. 이거 보면 어제 상황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어제 미국 다우가 300포인트까지 급등했지만 빅스 지수 역시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큰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다우가 상승했는데 빅스 지수가 갭상승해서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는 결국에 시장 참가자들이 하락에 대한 베팅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준비된 화면, 인버스, 코덱스 선물, 인버스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코덱스 선물 인덱스 이제 도표된 표를 보면, 최근 지수는 상승했지만 이처럼 3일 동안에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자, 아울러서, 인버스 쪽에서 봤을 때, 저가 매수가 되면서 결국에 꼬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인버스 역시도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기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코덱스 인버스, 곧버스 기준에서 3,000원 안착한다면 3,250원까지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수는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두 개 지표를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은 숨고르기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제 이제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이 300포인트 이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거는 결국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거든요.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부분이냐면 막상 경기 부양책이 결정됐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미진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실망 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12월 들어서는 이런 네 가지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강한 상승보다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1월 효과, 즉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취임, 요 시점까지 일단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등을 돌린 점이 좀 부담이라고 하시네요. 12월 랠리, 산타 랠리보다는 1월 효과를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뚜렷한 것 같은데요. 이 흐름까지도 내년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순환 장세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추가 매수할 주체들이 없다.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고 기관들도 역시 순매수 전환을 보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제한적인 움직임이고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2021년 업황이 개선되는 쪽으로는 지금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단칼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OLED 디스플레이, 미니 LED는 날고 OLED는 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비 투자가 증가될 거로 기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마이크로 LED 쪽 부각되면서 루멘스라든가 인터플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조선 업종이 호황을 보이면 조선 기자재도 움직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페인트 관련주라고 계속해서 이게 강조드렸잖아요. 오늘 상황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페인트 업종들이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섹터 내에서 덜 오른 업종들 순환매 키 맞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알로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코로나 백신이 완전히 접종이 될 때까지는 코로나19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수의 매기가 시장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1월까지는 종목별 순환매 장세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누차 강조드리는 것처럼 12월까지는 우리는 공격적으로 수익 추구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순환매 장세 이어질 거라고 평가하고 계시네요. 말씀해주신 종목들 기억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국내 증시 전략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팁 좀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어떤 박스권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코스피가 더 강할 거고 코스닥은 결국에 대주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거다, 약세일 거다, 코스피로 집중하자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직 신고가를 경신 못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섹터별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코스닥이라든가 일단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이제 인버스를 보여드렸는데 인버스가 3,000을 지지받는다면 결국에 코스피는 1차적으로 2,700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해 주세요. 주눅 들지 마시고 조정받더라도 여기서는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닥도 이제 왜 천스닥 못 가냐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본다면 궁극적으로 코스닥 역시도 960선, 2002년도 장중 고점인 960선까지는 한번 간 다음에 어떤 조정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시 천스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건지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의 하락은 기술적인 조정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종목별 순환 장세,
수익 추구 전략 이쪽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단야 선생의 추천주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보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시장 내에서 이제 저평가된 것들을 한번 지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지금 테마라든가 이런 섹터별로 올라가 있는데 식음료 쪽 같은 경우로 한번 섹터를 본다면 어떤 거냐면요. 저는 식음료 쪽에서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이 현대 그린푸드예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게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리테일 쪽 캐터링 같은 거, 단체급식 같은 것들 이런 게 부족하지만 결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편식 시장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 그린푸드 역시도 간편식 시장에 맞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제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늘 많이 갔는데요.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가격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거 보면 지금 가격대가 아니라 일봉 상태를 보시더라도 자, 궁극적으로 이건 밀리면 8,600원 수준, 8,600원 전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모아놔서 8,600원이 깨지더라도 8,200원 수준까지 매수하시고 저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900일선 밑에 있는 것들은 900일선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대 그린푸드도 내년 실적 개선이 나오는 것 본다면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된 쪽을 한번 보자.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성광밴드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통신 부품에 대한 한국 단자라든가 그다음에 옥트론텍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제외시킬게요.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거는 많이 올라 취소하고요. 차라리 이제 현대 그린푸드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한국 단자 이런 쪽으로 집중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실적은 나오면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바라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추천주로 현대그린푸드, 성광밴드, 그리고 한국단자 기억해서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MTNW 단야 선생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